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꾼은 지난 5월 초부터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은 없다라는 주제로 연재글을 6편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연 이야기꾼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이 없다라고 하였는지 유튜브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은 없다. 첫 번째 연재글로 반도체 장비와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은 2021년 5월 4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이야기꾼은 2019년부터 코스피 3기의 주도주로서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가 초과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본재의 반란이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에 이야기꾼이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재로 주도주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대장주가 시총 상위로 등극을 해야 되며 5월 국면부터 11월 국면까지 전체 수익률이 초과 상승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 전체가 골고루 상승을 하고 차별적인 실적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즉 대장주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장주가 시총 상위로 등극하지 않으면 주도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수익률로 평가를 해야지 일부 구간에서만 상승을 했다고 주도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종 전체가 골고루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일부 급등된 종목을 가지고 업종 전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꾼의 의견은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언택트 등의 주도 업종을 자본재가 뛰어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경쟁사가 모두 망해서 한두 개만 남거나 쇼티지가 발생을 해야 그 시장이 호황일 수가 있습니다. 여름 국면이 되면 많은 업종이 호황에 접어들고 실적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과점 구조와 쇼티지는 일부 선택된 업종만이 누리며 우리는 이것을 주도업종이라고 합니다. 현재 달러 약세로 인해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자본재 업종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집니다. 게다가 자본재는 지난 3년 동안 길게 보면 지난 10년간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최근 키높이 맞추기 장세 차원에서 자본재의 반란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본재는 최고 시장의 필요 충분 조건에는 미흡합니다. 현재 과점 구조도 아니고 쇼티지도 발생했다고 하기 곤란합니다. 팬데믹 이후 보복 소비와 달러 약세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적이 급등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 자본재 업종은 세계적인 기업이 포진된 업종이 조선 외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다릅니다. 반도체 쇼티지는 단기간에 끝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쇼티지는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과점 구조로 바뀐 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쇼티지 상황은 추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는 빅3, 파운드리는 빅2로 이미 재편이 되었죠. 메모리와 첨단 공정 로직 제품은 이제 공급을 늘리려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언택트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던 기술이었으나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서 신기술 확산이 지연되던 것들이었습니다. 굳이 화상통화나 재택근무를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나 팬데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화상회의와 재택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언택트 트렌드는 온라인과 클라우드 기기 채용을 획기적으로 올렸으며 이는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반도체 수요를 구조적으로 한 단계 높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G와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제4차 산업혁명 아이콘들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초단기적 쇼티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가 전자기기로 연결이 되고
전자부품 비용이 2024년에 자동차의 3분의 1 정도가 모두 전자기기로 연결될 전망이며, 전기차로 바뀌면서 자동차의 전자부품 비용이 2000년도 18%에서 2020년도 45%까지 비중이 증가하고 향후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쇼티지가 난다 하더라도 공급을 즉각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파운드리 빅2 삼성전자와 TSMC, 메모리 빅3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서로 증설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실제 양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자본주의 업종이 요즘 매우 좋습니다. 이것은 모두 달러 약세의 덕택이라고 이야기꾼이 2019년 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철강 가격은 계속 상승해 왔으며 중국 공산당이 철강 수출에 대해서 규제함에 따라 철강 가격은 더욱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 역시 중국의 부진으로 상대적으로 일감을 독식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업종 역시 3기 신도시와 도심 정비 사업에 따라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화학은 석유화학에 매몰되지 않고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업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업종이 현재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초호황과 비견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선업종은 비교적 상황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 해양,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면서 경쟁 구도가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여전히 수많은 조선회사들이 있으며 폐쇄된 조선소가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건설과 철강은 그동안 구조조정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중국 회사들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화학은 세계적인 기업이 없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화학회사가 많으며 셰일가스를 통해 이제는 미국 회사하고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조선, 철강, 건설, 화학들은 여전히 경쟁 구도가 완화되지 않았으며 경쟁사 수가 압축되지 않은 레드오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업종에서 쇼티지로 인해 증설에 큰 돈을 투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반도체는 수년간 100조 이상의 큰 돈을 투자할 예정이며 2차 전지 역시 수십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투자는 선제적인 수요가 확보되지 않으면 하기가 곤란합니다. 즉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대형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러한 대규모 투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업종은 아직도 구조조정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자본주의도 일부 탄소 제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4차 혁명과 언택트 모멘텀에 비교해 보면 그 규모와 영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반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약세와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본주의 업황이 좋아지고 팬데믹 사태가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보복 소비에 영향을 받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다시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의 기술주와 일부 선택 소비재가 증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업종으로 살펴보면서 업종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시나리오를 통해 현재 주도업종이 나타날 수 있는 금융 생태계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